반갑습니다. 의대 준비하는 초육, 중1학년의 고등 수학상하 심화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이슨 킹 선생님의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슨 킹이고요. 의대 준비하는 초6 중1의 고등수상하 심화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선행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선행 그냥 막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고등 수상화반을 들어가야지, 중등 심야도 안 됐는데 막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선행하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학 상하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현 초6의 경우에 간단 테스트하는 방법은 제 모의고사를 쳐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또는 깁생 레벨 테스트를 쳤어요. 그래서 몇 레벨인지 나오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약한 부분 보고 어느 정도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가장 쉬운 방법은 중3 또는 중2A급 B단계 정답률이 한 60%가 넘는다 라고 하시면은 수상화 저스트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센수학 대표형이 한 75점, 그 정도 되면은 나갈 조건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1독입니다. 1독 첫 번째 보는 거. 자, 그러면 초6 중1인데 수상화 나가야 되느냐? 대치동 기준으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가 맞습니다. 초5에도 수상화 나가고 KMO 하려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빠른다고 하면 이제 초6에 나가는 거고, 더 빠른다 그러면 초5에 나가는 건데, 보통 중1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중1에 내신이 없거든요. 그 대신 이제 1독, 2독, 3독, 4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최상위 중2-1, 3-1 있죠. 그걸 이제 수강하는데 그 수강 여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대수 부분인데 최상위 레벨 2를 한번 풀려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60점 이상 나오시면은 수상화 시작해도 됩니다. 또는 B스텝 60점, 센수학 75점 대표. 위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했을 때 진행하시고 50점 이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다시 공부하신 뒤에 수상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안정적으로 A급 최상위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상위 레벨 3나 A급 A 스텝은 안 풀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고등으로 일단 넘어갔다가 다음엔 다시 백선행 할 때 A 스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황소 다녔는데도 최상위 레벨 2에서도 60점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니까 빨리 복습 모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을 청소하면서 뒤는 계속 오염되는 형국입니다. 또는 학원에 중지를 요청하시고 최상위를 다시 쭉 풀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그 최상위 중2-2라고 3-1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소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중등 입퇴는 통과했지만은 이제 계속 누적으로 이제 60점으로 겨우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한 20% 30%밖에 안 남아 있는 경우거든요. 최상위에서 막 50점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트랙을 밟아야 되는데, 첫 번째 수학의 셈반, 고등상반 입태를 하든지 아니면 돌파수학, 원수학, 생수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하려면은 한 최소한 2달에서 3달을 교재만 풀어야 돼요. 죽으라고. 황소교재 플러스 최상위 센 수학을 완벽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센 수학 C단계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테스트는 A급 C단계로 더블 체크하면서 이미 나가섰어야 되는 거예요. 황소 다니면서, 프라임 다니면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떤 학부형님 보면은 이 수학 문제가 내신 유형이냐, 뭐 모의고사 유형이냐, 그런 거를 자꾸 따지시는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 따져서 뭐합니까? 바로 푸십시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신 유형이면 안 풀고 모의고사 유형이면 푸시려고요?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같은 수학이고 유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애가 뭐 그걸 이건 유형이니까 못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0대 남자쌤에게 제가 배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상하부터는 무조건 경력 많은 남자쌤이 갑입니다. 갑이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여자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걔는 못 봐줄 거 아닙니까? 좀 손해 아닙니까? 여러 명이서 막 20명씩 예? 수학은요 한 3명만 넘어가도요 관리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명 이하로 가세요. 무조건 학원은 3명 이하로 가시고 40대 남자쌤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케어가 잘 되는 학원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중등 심화가 안 되는 학생, 즉 깁생 레벨 5레벨 6레벨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예. 그런 애들은 과외로 한 3개월 정도 해서 깁생 4레벨 3레벨까지 올리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훨씬 좋습니다. 학원 가서 한번 4레벨 나오면은 계속 4레벨 나옵니다. 또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바로 고등학원 갈 수도 없잖아요. 중등이 안 되는데. 예? 5레벨 6레벨인데 가겠습니까? 입생 4레벨도 안 가려고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소 프라임 아이들도 고등 입퇴 이제 하는데, 프라임 반에서도 이제 복습을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을 안 하면 입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전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아직도 그냥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2-1, 중2-1, 3-1 개통수학으로 해가지고 개념 정리하고 유형 정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바로 떨어져요. 프라임반 아무리 1등 나와도 떨어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정이 30%고요. 강의가 50%, 관리가 20%로 봅니다. 뭐가요? 이제 수학 상반,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 예? 고등수학 상하는 교재 선정이 30%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쌤으로 해야 된다. 예? 여학생도 남자쌤이고, 왜? 고등 한성원이가 다 남자고 현우준이 남자 아닙니까? 여자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고등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 계속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세한 그 학원 문의는 개인톡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수학 상하 1독시, 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상하 개념 원리하고 RPM으로 무조건 하세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2독은 기본 정석 플러스 센이고요. 3독은 마더통 플러스 고쟁이. 4독은 블랙라벨 일품 1등급 중에서 2개 정도. 그 다음에 5독까지 하는 애가 있을 줄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은 학원에서 받은 소스를 풀거나 TOT 같은 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대부분 못하고 끝납니다. 현우진 인강을 들어도 됩니다. 근데 2독부터는 중요합니다. 정석과 센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정석이 문제가 핵심만 딱 있는 거고요. 좋은 거고요. 센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푸는 거는 좀 약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B단계 위주로만 풀죠. 예. 그리고 암기 위주로 풀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조금이라도 선행을 좀 하면서 심화를 좀 건드려 주셔야 돼요. 예. C단계를 몇 개는 풀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서브 과외를 하죠. 그 다음에 3독일 때는 독학이나 팀 수업이나 개인 지도를 하는데, 그것도 강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이 하느냐. 특히 팀 수업이나 개인 지도. 그죠? 독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3독이기 때문에, 마더통 모의고사 스타일하고 고쟁이 내신 스타일인데, 그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독. 4독은 내신 대비 전문 학원, 뭐, 깁생, 이런데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 보면서 이제, 서바이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력이는데, 관리력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본인이 틀린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예요. 말 그대로. 오답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틀린 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은,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개념 노트가 있느냐 이거죠. 개념 노트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에 놓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나머지 정리가 뭔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인수 정리, 예? 항등식이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거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수 있는 마스터 교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센 수학이라든지 기본 정석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한 번 볼 게 아니라 n회, 예? 3번, 4번 계속 볼 책이다.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책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문제 풀이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수학의 실력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를 봤을 때 한 가지 방법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하셔야 되죠. 모의고사는 이제 마더통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온다 그런 애들은 마더통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실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행하면서 재복습. 이게 뭐냐면, 선행을 예를 들어서 정석이 16챕터가 있다, 수학상이. 그러면은 16번 강의하는데 한 5번 하면은 앞에 거 일단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습 교재는 역시 마더통이나 마플 시너지, 예? 또는 고쟁이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가 이제 중요한 시점은 3독부터예요. 3독. 1독은 어차피 RPM과 뭐였어요? 개념 원리였잖아요. 그냥 개념만 초등학생이 보는 수준이라고 보시는데, 그리고 따라하는 수준. 그런데 이제 2독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완벽하게 사진 찍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정석으로 딱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판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손풀이를 봐야 됩니다. 고수의 손풀이. 여기까지는 교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2독까지는. 그리고 2독을 이제 중1 때 보거나 초6 때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억에 잘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2독부터는 어느 정도 교재가 똑같단 말이죠. 근데 3독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3독은 이제 뭐라 그랬죠? 3독은 그렇죠. 마더통과 고쟁이 이 정도기 때문에
수능 유형과 내신 유형을 동시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더통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스토리랑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런 교재를 어머니가 이제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다 보고 암기한단 말이에요. 또 4점짜리는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암기해버리면 그건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4점짜리 문제는요, 아껴야 돼요, 사실은. 시험 보기 전까지. 왜냐면 그런 좋은 문제는 아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스스로 풀으셔야 하고요. 학원에서도 킬러 문제 테스트로 많이 냅니다.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자료 싸움 같은 게 있잖아요. 자료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팀 수업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대치동에는 팀 수업이 막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셔요. 뭐 휘문고반, 중동고반, 신선여중반, 신선여고반 이런 식으로, 또는 무슨 특목고반 해가지고 막 수학상반 16회 완성, 10회 완성 이렇게 해서 문자도 오고 막 하루에도 수십 통 정도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선생님도 있다고요. 이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 보시고, 요즘에 유튜브 인강까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건 어딘가 간에 학원 이제 가가지고, 단기적인 학원, 내신 학원 가가지고 삼독을 안 풀고 그냥 자료만 받아가지고 풀면은 내신이 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학 상하는 4독 할 때요, 보통 4독에서 5독 할 때 학원 팀 수업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 팀 수업의 수준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도 애들이 센이나 기본 정석 고쟁이, 자이스토리 정도로 수업하면 안 듣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정도는 듣고 가시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2도까지만 해고나 선행했다고 생각하시는 학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때 보고, 이거는 중2 때 보고, 이거는 중3 겨울방학 때 봤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만 보거나 이거까지밖에 안 봤다. 또는 개념 원리하고 기본 정석을 봤다. RPM하고 센을 안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 센을 또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 깁생 내신 자료 또는 어떤 학원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마더통 고쟁이까지 푼 애들은 여기 지금 자료 주는, 무슨 뭐 시대인재라든지 이런 학원에서 주는, 세정학원 이런 데서 주는 자료, 대치메카 뭐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주는 자료가 좋기 때문에 그 자료를 풀면 어느 정도는 풀린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기본 정석 쌤만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런데 이제 레벨 4 자료를 보면은 맨날 꼴찌하는 거예요. 블랙라벨은커녕 쌤도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간단 말이에요. 어느 학원 좋다 이렇게 바람잡이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또는 바람잡이 뭐 선생님한테 걸려서 여기 무조건 들어라. 그래서 들어가지고 뭐 내신 잘 따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낚이는 거예요. 왜? 요거 안 했잖아. 요거 기본 정석하고 센도 안 하고 뭐 개념 원리만 하고 뭐 그런 학원을 가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도 아마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셔야지 만약에 들을 수 있다. 테스트 통과했는데 막 붙여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물론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더통 고쟁이까지는 하셔야 된다. 그런 팀 수업을 하시려면. 요즘은 다 이것까지 한단 말이죠. 블랙라벨 1분까지 혼자서. 그래서 자료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 보면요, 이 자료도 안 받고 자료 받은 애를 이기는 애들이 있어요. 기초가 아주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은 뭐냐면, 기본 정석 센 RPM까지 뭐 두세 번 돌린 애들. 근데 마더통 고쟁이가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요것만 두세 번 돌렸는데도 요거 다 보고 요거 몇 개 풀고 이제 내신 기출 푼 애들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천재급이죠. 풀이법을 암기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풀이법을 암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풀이법 백날 암기해봐야 예? 휘문고 단대보고 시험 문제 못 풉니다. 예. 숙명여고 진선여고 문제 못 푼다고요. 실전에서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실수를 키우셔야 돼요. 아니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꼼수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책을 다 풀어라.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제대로 관리하시고 선행하면서 복습도 하셔라. 아시겠죠? 풀이법 암기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하고 과외가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하고 과외 차이가 뭐냐? 과외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밖에서 선생님이 푸는 거 판서하는 거랑 실제로 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고 듣고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현장 강의 장점 아닙니까? 또는 판서 강의를 딱딱딱 소리나는 칠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정식 문제를 풀어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인수분해를 풀 수도 있고 근해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또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방정식 문제를 풀어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교재를 만약에 센 수학을 여러 번 풀었다? 그러면은 풀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수학이. 그래서 그게 실력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때가 바로 실력 정석으로 넘어갈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수상화 실력 정석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문제가 좋은 문제집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험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 노하우 전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에게 배우는 게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판서 기본 정석 강의 들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수학 돌파 생수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강의 지금 없어서 못 듣는데 계속 반응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합니다 또. 그러니까 판서 강의 원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개념 원리와 센을 과외로 듣거나 학원에서 들은 후에 보통 정석으로 이제 판서 강의를 듣죠. 정석강의나 센 수학으로. 왜 그러겠어요? 그게 66년에 만든 책인데 아직도 쓴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이 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판서 강의는 원수학 돌파, 생각하는 수학, 깁생, 황소, 대치 파인만 이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경력 15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학원에다가 물어보세요. 선생님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5년 됐는데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물론 5년 선생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수학 상하, 하 쪽으로 가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몇 번 돌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보란 얘기예요. 기똥차게 풀어줍니다. 도형의 방정식만 푸는 거 보면 알죠. 당일 최대한 익히고 오세요. 그래서 수학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하는데 나는 좀 그거에 대해 반대긴 한데 뭐 애들이 능력이 되는 애만 뽑으니까 4시간, 5시간 해도 뭐 끄떡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 보는데 또 너무 자주 보는 건 나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보면서.
그 다음에 판서만 강의냐? 아니다. 옆에서 선생님 풀어주는 과외도 강의다. 또 다른 또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손으로 푸는 것도 옆에서 보면은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일례로 제가 애한테 이제 푸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놀라는 거죠. 아,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에?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그걸 또 풀어내더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도 이제 신기하고, 에? 또 제가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죠. 예, 이렇게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좋죠. 왜? 그냥 보고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직접 선생님 코치를 해주잖아요. 선생님 풀어주고 너 한번 풀어봐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약분을 안 했다? 어떤 부분 전개를 안 하고 넘어갔네? 그럼 전개하고 넘어가라. 이거 판단 기준을 내가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킬이 전수되는 거예요. 네. 기본 정석으로 강의해도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 맛이. 그 요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복 요리를 했는데 전복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양념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회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 지도하는 이것도 경력 15년 이상 초고수한테 손풀이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치 가우스 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엄청 김 원장님이라고 엄청 잘해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둔촌동에 또 숨은 고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학원 제가 또 조만간에 인터뷰 할 건데 그런 고수 선생님들 제가 조만간 인터뷰에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꼭 대치동만 학원이 아니에요. 그 둔촌동도 있고요. 예, 목동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고수 선생님들이 제야의 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에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는 꼭 대치만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숨은 선생님들을 제가 찾아 드릴 거예요. 예. 자, 그거는 기대를 하시고 다음 편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개념과 심화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고수한테 배우시면 개념하고 심화가 동시에 들어와서 아주 빠르게 배우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잘 못하시죠. 그런 이제 나이 든 선생님들은 경력 막 30년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줌 강의는 못해도 손으로 푸는 거는 기똥차게 풉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창덕여고, 영파여고 막 그 학생도 엄청 잘하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자 선생님한테 하면. 그리고 서술형 대비 최적입니다. 선생님이 푸는 이 손풀이는 서술형 모범답안 그 자체죠. 책의 뒤에 풀이를 보고 혼자 공부하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A4 용지에다 짝짝짝 잉크 써가면서 풀어주는 그 풀이 그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죠. 선생님한테 질문해놓고 그 노트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은 그 노트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직하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글씨체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금방 늘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또. 자. 중1, 중2, 중3 문자화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문자화식을 배우죠. 그 다음에 시계계산, 연립 1차 방정식, 무리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고등 기초를 이제 다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황소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황소에서 보면은
고난도 문제는 풀어주는데 심화 그 개념 기초적인 개념이 애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잘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책? 지금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면은 제 강의를 다 안 드신 겁니다. 예. 황소 다니면서 무슨 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라이트센을 하셔야 된다고. 라이트센 공부하시고요. 개념 플러스용 파워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는 라이트센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A급사 C단계 안 풀고 BA만 풀거나 라이트센 안하고 황소만 풀면 어떻게 된다? 다 날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최상위는 좀 남겨놔라. 나중에 복습할 때 풀 책이 없다. 그래서 중등대수를 잘 하려면 황소 다니면서 라이트센 좀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과외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고등 상반을 좀 합격을 하셔야 돼요. 황소 가가지고 고등 상반을 좀 합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고등 상반이 메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능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고등 상반을 좀 하셔라. 그리고 선생님 3명 정도는 교체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응? 언제? 단순히 고등 상반이 돼도 선생님 3명을 교체할 정도로 그렇게 배워야 돼요. 왜? 선생님마다 다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씩 체리 피킹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등대수는 교재만 잘 골라도 나쁘지 않아요. 교재. 근데 제가 교재는 웬만큼 다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은 어떨까요? 고등수학 상. 이런 거는요, 1독, 2독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원리 RPM과 정석센. 그 다음에 2독부터는 이제 천지차이다.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방정식과 함수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목차를 보면은, 다항식이 연산, 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지 정리, 실수, 복소수, 1, 2차 방정식, 한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고차 방정식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1,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좌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정석 플러스 센으로 굉장히 반복을 하셔야 되고, 이독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 설렁설렁 보는 것보다 두 번째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거는 어디다? 돌파생수 원수학 또는 저한테 배우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독 극심화와 4독 초극심화는 자료 싸움과 스피드 싸움, 얼마나 내가 손을 익었느냐 그거기 때문에 정석이나 센을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시면서 3독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보는데 1독 본 다음에 2독을 다시 봐도 되느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보고 두 번 본 다음에 수원 수투 나간 다음에 이거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다고 수원 수투 하나도 안 보고 얘만 1, 2, 3, 4독 하라, 나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선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독 할 때는 어떻게? 실력정석 일품 마도통 그거를 돌리시고요. 4독 할 때는 고쟁이 깁생을 돌리시든지 현우진 인강을 돌리시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화고 중동고 희문고가 어렵거든요. 기출문제 좀 풀어보세요. 족보다 큰 거만 있어요. 그래서 시대인재 대형 강의나 다원교육 강의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추천은 안 하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이 강의를 듣습니까? 저는 대놓고 학원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을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깁생 돌파 생수 원수학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대인재, 다운교육, 대형 강의 들으세요. 단 이게 끝난 애들, 이게 끝난 애들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단기 특강 같은 거 들으셔도 된다고요. 물론 초등학생은 안 받아겠죠. 예, 진짜 내신 하는 애들이 들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마에 도장 찍어서 딱 나오기 때문에 등수가 나와야 됩니다. 등수가.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쪼르르 다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무리 90점 100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점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몇 등인지가. 네? 어쩔 때는 보면은 100명 중에 뭐 300명 중에 뭐 100명이 100점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하고. 그러면 전부 다 4등급 5등급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키우려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을 잘 따려면 N회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N회독을 하지 않으면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정석쌤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등대수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개는 기본인 중에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문제집을 다 푸셔야 됩니다. 과외도 하셔야 되고 판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할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상하 공부법 제1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